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2호 발전소 타워러브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한 해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12월이 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롱패딩을 입고 다니시는데요. 예전에는 이 정도로 많이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겨울이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우리 주위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타워러브 가족분들도 주위를 잘 살펴보면서 몸은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12월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롱패딩이 되고 싶은 위클리 섹스 리포트. 이번 주 순서는요. 세계 위클리 섹스 뉴스부터 펀펀한 섹스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위클리 성스러운 섹스 뉴스. 첫 번째 뉴스. 남성 불임 해결할 정자생성 지도 만들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샌안토니오 텍사스대 연구팀은 남성이 정자세포를 생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고해상도 디지털 유전자 지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식세포에서 발현된 유전자의 서열을 이용해 디지털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수만 개의 세포를 검사하고 첨단 기계를 이용해 1일 이내에 각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성의 정자 생산에 필요한 세포 유형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것이죠. 연구팀은 6만 2천 개 이상의 세포를 조사해 11가지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이전에 거의 보고되지 않은 희귀 또는 신규 세포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정자세포로 자라나는 줄기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팀을 이끈 브라이언 허먼 교수는 이전의 연구들은 세포 그룹을 분석했던 데 반해 이번 연구는 개별 단일 세포를 관찰해 세포 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냈다고 밝히고 불임으로 고생하는 남성이 무엇이 잘못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임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TSA가 개발한 디지털 유전자 발현 라이브러리는 불임 임상 진단 외에도 남성 피임법을 개선하거나 신체 외부에서 정자를 성장시키는 등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법론이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적용돼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정말로 신기한 기사인데요. 정자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대가 도래했네요. 이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임신이 되지 않았던 부부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연구니까 많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섹스 뉴스입니다. 임신 중 생리통처럼 배가 아프다면 이것 의심해야. 고령 임신이 증가하면서 조산과 유산 위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 포털 코메디닷컴은 최근 임신 중기에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인 자궁경부 무력증에 관해 보도했는데요. 자궁경부 무력증은 자궁경부에 자체적 결함이 있어 임신 유지가 되지 않고 유산되는 경우입니다. 자궁경부는 분만 시 아기가 나오는 산도 중 하나인데 임신 중에는 딱딱하게 유지되면서 닫혀 있어야 태아와 태아를 둘러싸는 양수와 양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경부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딱딱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풀어져 버리면 태아 및 양수의 무게 때문에 자궁경부가 열려서 유산 또는 조산을 하게 됩니다. 자궁경부 무력증은 원인도 진단 방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산부 스스로 본인의 병력과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정기적인 산전 진찰 및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에 질 초음파 검사로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궁경부 무력증을 진단할 수 있다는데요. 특히 조산 또는 유산 경험이 있거나 첫 임신에서 짧은 경부 길이를 가진 여성일 경우 자궁경부 무력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 중 질 분비물의 증가와 출혈, 생리통과 비슷한 골반 통증이 나타난다면 자궁경부가 변하는 증상일 수 있으니 바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맑은 냉과 출혈이 조금씩 섞여 나오는 증상, 하복부의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황한성 교수는 자궁경부 무력증은 임신 20주에서 24주에 잘 생기지만 그 전이나 후에도 생긴다며 유산과 조산을 막기 위해서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국 왕립학회보의 최신호에 실렸고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자궁경부 무력증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제 주위에 이 질병에 대해 관련이 있는 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타워로브 여성 청취자분들이 자세히 집중해서 들을 필요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 내용처럼 임신 중 극심한 생리통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광포터의 펀펀한 섹스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유두가 어둡게 변하는 5가지 이유. 유두의 색깔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여러 요인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성관계 유무나 횟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두 색깔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유두가 어둡게 변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임신과 모유 수유. 출산 후 신체에서는 모유 생산을 돕기 위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상승합니다. 이때 가슴이 아프고 부어오르며 유두가 어두워집니다. 여성 호르몬 증가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모유 수유가 끝나면 유두 색상은 다시 밝아집니다. 둘째, 경구용 피임약.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 유두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면 유두 색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피임약은 피부의 갈색 또는 회색 색상의 색소 침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셋째, 사춘기. 여성의 에스트로겐 농도는 난소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사춘기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러한 에스트로겐 농도의 변화는 유방을 발달시킵니다. 또 유방이 자라면서 유두와 주변 피부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유두 주위의 털. 유두 주위에 털이 난 것은 흔한 일이죠. 이 작은 털들이 유두 가까이 자라면 유두가 더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월경. 배란기에는 호르몬 수치가 변함에 따라 유방이 부드러워지거나 부풀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유두가 어두워지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두가 검게 변하는 이유 5가지로 구성된 첫 번째 리포트였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성과의 관계를 많이 할수록 검게 변한다라는 속설이 떠올랐는데요. 오늘의 리포트를 통해 그 얘기는 거짓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사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나이가 먹으면 유두색이 진하게 변하는데요. 위 리포트 중 3번째, 사춘기의 영향과 4번째, 유두 주위의 털이 해당되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핑크 유두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딸기 우유를 많이 먹어라 라는 속설도 있던데 저 광포터가 그 속설도 한번 조사해 봐야겠네요. 두 번째 펀펀 리포트. 예전처럼 즐기지 못하는 성욕 감퇴 원인 5가지.
이상적인 성관계 횟수에 매직 넘버는 없지만 성욕이 부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성욕을 암암리에 떨어뜨리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인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첫째, 호르몬 이상. 태생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다면 성별과 무관하게 성욕이 항상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거나 약을 바꿨을 때 호르몬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갑상샘 기능 저하.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일으켜 성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합니다. 갑상샘 질환에 걸렸거나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일 경우 성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분 부족.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성욕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은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한 수분 부족은 질건조증을 일으켜 성관계 때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넷째, 새로운 약물의 복용. 고혈압 치료제로 잘 알려진 베타 차단제와 ACE 억제제가 성욕 저하에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먹게 되는 약이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다섯째, 자존감 결여. 자존감이 낮고 자애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자신 및 인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성관계 중 어떻게 해야 편해지는지 파트너에게 털어놓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성욕 감퇴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호르몬 이상이나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내가 원치 않아도 젊은 나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이기에 더욱 놀라운 리포트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타우러브 가족분들은 아주 큰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말도 다 맞지만 5번의 자존감 결여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가 되어야 원활하고 당당한 성관계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 뉴스에서는 기쁜 소식이었죠. 남성 불임 소식을 해결할 열쇠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펀펀 섹스 리포트에는 유두가 검게 변하는 이유를 들려드렸는데요. 저 광포터는 개인적으로 유두가 검게 변하는 이유 5가지가 뭔가 와닿기도 하면서 앞으로 유두 색깔도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시죠? 오늘도 저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귀를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많은 구독 버튼과 댓글, 하트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